여기는 과달카날. 전방에 적 상륙 중. 본부!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8월, 남태평양의 작은 섬인 과달카날에 미군이 상륙해왔다는 급보가 일본군의 대본영, 우리나라로 치면 합동참모본부에 접수됩니다. 그러나 현지에 주둔했던 일본군과의 연락은 일찌감치 두절되어 전멸한 걸로 추정되고, 미군의 규모나 상륙 목적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일본군 참모들의 첫 반응은 이러하였습니다. 과달카날, 처음 들어보는 섬이군. 대체 어디 있다는 건가? 전쟁으로 배우는 투자 워코노미. 안녕하세요. 전쟁으로 배우는 투자 워코노미의 뮤지컬 배우 변희상입니다. 태평양 전쟁 초기, 일본군의 기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에 도취했던 일본군은 어떤 한 전투에서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결정적인 패배를 맛보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일본군에게 큰 패배를 안긴 그 전투, 과달카날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군이 패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아시아는 이제 제국이 접수한다! 태평양 전쟁을 시작한 이래 일본군은 6개월 동안 연전연승을 거듭했습니다. 육지에서는 홍콩에 이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를 거쳐 필리핀과 버마까지 점령하여 사실상 동남아시아를 석권했고, 바다에서는 진주만 급습의 성공으로 그야말로 태평양을 싹쓸이했습니다. 서양 놈들은 다 겁쟁이야. 알아서 도망가거나 항복하는데 이보다 쉬운 상대가 없군. 이 성공들로 인해 일본군은 승리에 도취해 적을 깔보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잘못된 버릇을 배우게 됩니다. 1942년까지 일본군이 상대했던 유럽의 군대들은 주로 식민지를 경비하던 부대들로 부대의 역량 자체가 1급 부대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해군의 경우도 미국과 영국의 해군의 주력은 대서양에서 독일의 잠수함 함대를 상대해야 했기에 충분한 병력을 집결시켜 반격에 나선 일 자체가 불가능했죠. 그러나 일본군은 이런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기보다는 그저 유럽과 미국의 군대는 원래 약하기 때문에 병력과 장비의 차이가 조금 나도 일본군은 무조건 이긴다 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이, 일본 친구들, 혹시 해병대라고 들어본 적 있나? 하지만 과달카날에 상륙한 미군은 식민지의 경비대 정도가 아니라 미군의 정예 중의 최정예인 해병대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파악하지 못한 일본군은 근처에 있던 육군 1개 대대를 과달카날에 파병하는 것으로 이를 마무리하려 했죠. 이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이겨왔으니 지금도 별 문제 없이 며칠 내 항복을 받아낼 것이라는 이유도 근거도 없는 전략이었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단 하루 만에 1개 대대가 소멸한 일본의 참패로 끝이 났습니다. 2020년 중반, 해외의 다양한 자산들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 이른바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의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의 붐에 힘입어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거래했던 많은 자산들은 좋은 성과를 기록하기도 했죠. 물론 결과가 좋지 않았던 적도 있을 테지만 말이죠. 개별 종목부터 ETF, 그리고 가상자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들이 급등하다 보니 많은 투자자들이 잘못된 관점으로 자산시장에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굳이 재무제표를 보거나 기업의 가치를 따지지 않는 것을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투자 전략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죠. 그러나 이 대목에서 생각해야 할 부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세계의 자산시장이 상당히 특수한 환경에서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즉, 팬데믹 사태 이후 매우 극단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진행되면서 막대한 유동성이 무분별하게 금융시장에 유입됐고, 각국의 재정 정책들도 무조건 부양 일변도로서 정상적인 정책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분석은 그저 과거의 유물로 취급받고 시시각각으로 SNS 등을 통해 전파되는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행동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2022년을 계기로 금융시장의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는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통화정책으로 돌아가려는 의도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단어인 지정학적 위험도 많은 투자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가치, 현금 흐름, 밸류에이션, 배당, 주주가치 환원 정책 등의 단어들이 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장 자산시장의 성과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소형 성장주들은 거듭되는 약세를 보이는 반면 작년까지 고전을 거듭하던 정통산업의 가치주들이 강력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태평양 전쟁 당시 적은 무조건 약하고 우리는 무조건 강하니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라는 일본군의 발상과 기업의 가치 등을 따지지 않는 투자자들의 발상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성공 투자의 열쇠가 될 수 있겠으나 투자 환경이 변하고 선별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시기가 되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으로 배우는 투자 워커노미 변희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